외고보다도 훨씬 더 독특한 소재. 홋카이도에 있는 라는 뉴스를 봤었는데 뭐야? 도 봤어요? 환장하겠네 진짜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겨울방학이 지났고요. 이제 새 학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고2, 고3 친구들은 내가 학종으로 갈 수 있을까? 교과, 정시 이런 고민들도 많을 거고 주전형을 수시로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신 대비하면서 도대체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지? 이게 실제 가능한 건가? 이러한 고민들이 정말 많을 시기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도 일반고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당당하게 합격하고 유니버 클래스를 찾아온 학생입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고대학교 융합일본 지역학부의 24학번을 합격하게 된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반갑습니다. 이게 과잠이다. 학잠이요. 학잠이에요? 오, 말로만 들어봤잖아요. 학잠, 과잠. 근데 실제 입어보니까 조금 어때요? 이제 진짜 내가 외대생이 됐구나. 외대라고 하면은 엄청 좋은 학교고 초1유학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거를 이제 증명해주는 느낌으로 이거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아 내가 진짜 외대생이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외대는 일반고 친구들이 어문계열 대학이란 인식도 좀 있고 외고가 좀 많이 간다 막 이런 인식도 좀 있고 외고에도 일본어과가 있으니까 차마 못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중경외시 라인의 다른 대학보다는 약간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거 어느 정도 내가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혹시 지원을 했는지 어땠는지 일단 좀 궁금해요. 외대라고 하는 그 학교가 외고 애들이 사실상 전부 다 차지하는 학교다 그런 인식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는 일본 특파원을 준비를 하면서 일본의 그런 다양한 면모를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외대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제 생기부도 작성을 하고 그랬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이 학교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자신 있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일본 특파원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합격 비법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고고네요. 아, 네. 안산에 있는 원고고. 딱 중간 학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내신 달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진짜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확실히 못하는 약간 모래시계형 그런 구조 중에서도 극단화된 모래시계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일반고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권이라고 하더라도 3, 4등급까지는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등급을 딸 수 있는 학교. 그러나 어떤 일반고여도 1, 2등급은 원래 따기 어려우니까 원고고도 딱 그러한 유형의 학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도 외대 본캠을 붙은 선배니 내신이 매우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혹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일단 저도 궁금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은 2.59 정도가 나왔었고 1학년 1학기 2.5, 1학년 2학기 2.7, 2학년 1학기 2.78, 2학년 2학기 3.0, 3학년 1학기 2.14 해서 총 내신은 2.59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융합 일본 지역 학부니까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때 제2외국어의 성적도 영향을 좀 미치는 편인데 일본어 성적은 좀 많이 좋은 편 아니었나요? 상대평가 때 이제 2학년 1학기 때는 전교 1등을 맞았었고 2학기 때는 이제 1등급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제 전교 1등은 아니었고 제가 막 원어민 수준으로 잘한다거나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고 친구들이 주요 교과 뭐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4과 한 정도를 매우 신경 쓰면서 내가 제2외국어 계열로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 과목을 좀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제2외국어를 성실히 해두면 고2, 고3 때 그거하고 결부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과 또는 좀 틀 수 있는 과들이 좀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3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친구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내신은 알았고 출신 학교는 이제 확인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합격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재현 학생이 생각하는 나는 이것 때문에 합격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법은 뭘까요? 저는 외고를 뛰어넘는 그런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래도 생기부 만들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2학년 때 처음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뉴스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진짜 일본어 노베이스긴 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직접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을 깨우치게 됐고 이제 NHK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TV에서 나오길래 한번 봤는데 7시에 길게 뉴스가 한번 방영이 되고 그리고 뉴스워치 9이라고 해서 9시에 방영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시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서 그걸 보고 다른 친구들 유튜브 볼 때 뉴스 본 거네. 유튜브로도 일본 TBS나 NHK 같은 거를 구독을 해놔가지고 이제 계속 피드에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것들 내지는 뭐 정치, 사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식의 뎁스가 조금 얕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DBPR라고 해서 논문? 네, 네. 그 논문 사이트를 학교에서 제공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관련 논문을 찾아서 이제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저만의 생기부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외고 일본어과 아이들 정말 많이 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서 일단은 좀 놀랍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친구를 많이 보진 못하거든요. 보다가 이건 뭐야 했었던 게 실은 엔도 슈사쿠 작가의 미발표 원고가 2021년에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일본 신문 기사를 알고 그거와 관련된 탐구를 했어요. 아니 이건 뭐야 싶었거든요. 혹시 이것도 그렇게 잡아낸 거예요? 이제 나가사키에 있는 MBC라고 했던 그 방송사랑 홋카이도에 있는 HTB라는 방송사를 이제 뉴스를 봤었는데 짧게 나왔던 그 엔도 슈사쿠 작가가 사망하면서 이런 미발표 원고들이 발견됐다더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깊게 탐구를 해서 얻었던 뭐야 지방방송도 봤어요? 너 환장하겠네. 외고든 다른 일반고든 다른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다가 재현 학생 생기부를 보면 되게 기억에 남는다. 조금 잊혀지기 어려운 소재들이 정말 많다. 나는 정말 웃으면서 봤었던 게 얘 뭐야 했었던 게 수학! 일본의 남반기구인 고타치의 온도가 높아지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에서 적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세히 풀이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후속 탐구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궁금하고 이거를 어떻게 수학의 소재로 잡지? 그래도 일단은 수트라고 하면 이제 미분이랑 적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야후재팬이라고 하는 그 일본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조금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고타츠 온도가 변하는 그 그래프를 이제 미분 적분으로 구해가지고 이게 몇 도가 되려면 몇 분 혹은 몇 초가 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다른 뭐 논문이라던가 다른 그 자료에서 가져와서 이제 융합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매일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소재를 탐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소개한 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았다. 훌륭한데 뻔한 소재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탐구를 하면 외고는 그나마 딥하기라도 하지. 일반고는 어떻게 경쟁력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래서 어문 계열이 조금 우리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외고보다도 훨씬 더 독특한 소재.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대부분이 좀 그렇게 얻어진 소재들이라 되게 생생한 소재들이 잘 담아져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측면이 정말로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저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건 수식카드를 좀 어떻게 썼는가, 수식카드의 전략은 좀 뭘까,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한데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중앙대학교 일본어 문학전공 다빈치형 인재전형 그러니까 면접형 그걸 네. 썼고 한국외고대학교 융합일본 지역학부에 종합 면접형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 일본어 문학전공으로 교과로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썼고 인하대학교 아태물리학부 교과로 쓰고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본어과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썼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글로벌 어문학부를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향 하나 쓰고 나머지는 약간 소신 상향 라인이 좀 더 많아요? 거의 그렇죠. 약간 이제 표현을 하자면 경기대가 골키퍼고 나머지가 그냥 필드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막기 위해서 경기대를 일단 하늘 깔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가고 싶지 않은 학교인데 수준 맞춰서 가봤자 반수하고 재수하고 다시 이제 또 도전을 할 거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5장을 그냥 마음껏 쓰자라고 해서 그냥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6개를 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예비 9번이 나와서 충원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한국외대 융합일본 지역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합을 해서 거기로 이제 등록해서 지금 이거 입고 있는 거고, 당연히 경기대 붙었겠죠? 경기대는 최초합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합격까지는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중대 일본어 문학과 외대 융합일본 지역학부를 붙으면 보통은 중앙대를 가거든요. 혹시 중대를 등록 안 하고 외대를 간 이유는 뭘까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기부 준비를 했던 것도 이제 외대의 뭐 김건우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를 한다거나, 저는 사실 지원할 땐 몰랐지만 이지평 교수님이 융합일본 지역학부 교수님이셨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외대 교수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었다 보니까 내가 이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면 확실히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날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외대를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외대에는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외대 같은 경우에 특히 융합전공으로 이창민 교수님께서 학부장으로 계신 이제 동북아 외교, 별걸 다 알고 있어. 나 환장하겠네. 진짜 미치겠다. 그러면 이제 동북아 외교 통상 전공을 배우게 되면 일본 특파원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제가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 중국 특파원으로도 빠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대를 등록을 해서 갔던 것 같아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한 친구예요. 교수님 이름이 이렇게 술술 나오는 친구는 정말 흔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영상 그 교수님들이 보면 부지하게 이뻐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 합격 전형을 보면 외대나 중대가 둘 다 면접이었어요. 특히 외대 면접형은 40%가 면접 반영 비율이 있으니까 꽤 높은 편인데, 상위권 대학 치고는. 혹시 면접도 되게 잘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데, 혹시 면접도 그렇게 집요하게 잘 준비했을까? 사실 그게 제 두 번째 합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최소한 엄청 적은 확률이라도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면접 예상 질문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잠깐만, 왜 앞에 봐봐. 뭐예요 그거?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외대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스크랩을 해놓고 붙여 넣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핵심이 될 것 같은 부분을 전부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 준비를 할 때 이런 방향성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각각의 교수님들이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나는 우리 과에 오는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교수님들이 어떤 것들이 좀 주 전공이고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놓고. 왜냐하면 제가 일반고기도 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외고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까지 그냥 철저히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과 커리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왕왕 보기는 하는데, 교수님들 몇 명까지 다 참고하고, 이 교수님은 한일 관계에 좀 더 관심이 많으니까 만약에 한일 관계에 관련된 질문이 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지라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면접 준비하기 전날 그날 잠깐 보고 들어갔던 게 이제 실제로 면접 지문에서 나와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재현 학생의 면접 예상 질문 기록지를 보면 A4지로도 지금 5페이지 정도를 예상 가능한 질문을 만들어서, 여튼 내 생기부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면접을 갔어요. 오, 재현 학생이 내신이 보통 일반고 친구들이 붙는 등급보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작년까지는 수상을 학기당 하나씩 했어요. 자, 그런데 제2외국어 경시대 일본어 부분이 최우수상을 탄 수상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어와 관련된 모든 시험은 원점수 자체도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2, 3학년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보여진 일본의 다양한 문화, 지역에 대한 관심,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보통 다른 어문 계열을 쓰는 친구들에 비해서 생기부 자체가 워낙 개성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깊이도 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재현이를 봤어도 지금 조금 특이한 게 경희대가 왜 떨어졌지였지 요 라인에서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예요. 우리 일반고에서 어문계열을 쓰는 친구들이 진짜로 많이 참고를 해야 하는 생기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재현 학생처럼 수시든 정시든 상관없이 자, 나 이런 팁 있어 알려주고 싶어 하는 2, 3학번 새내기들 있으면 언제든 신청해 주시고요. 이 학교 궁금해요, 이 학과 궁금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합격생 노트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또는 저희 유클에게도 많은 응원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 응원 어떻게 줘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